울산의 사건 사고 그 뒷이야기까지 들어보는 백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울산 MBC 보도국 정인곤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잔뜩 흐리고요. 밤에 또 비 소식이 맞습니다. 있습니다만 네. 최근 굉장히 울산이 건조하고 화재 소식도 잇따랐어요. 네.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전동 킥보드가 원인이 되는 게 있었다고요? 네, 지난달 7일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였는데요. 제가 사실은 화재가 발생했을 때 당시에도 백브리핑 코너에서 인명피해가 크다고 소개를 해드렸었어요. 네. 이 화재 당시에 집안에 있던 일가족 3명이 화상을 입어서 2명이 숨지고 1명이 위독한 상황이다라면서 겨울철 화재에 주의하셔야 됩니다라고 소개를 해드렸던 사고였는데요. 네. 이제 나머지 한 분 위독하셨던 분까지 돌아가셔가지고 지금 현재 사망자만 3명이 발생한 화재 사건입니다. 예. 화재 당시에는 전기장판 때문이라는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화재 발생 원인 조사가 사실 그 당시에는 끝나지 않았어서 자세히 설명을 못 드렸었는데요. 소방당국이 화재 조사를 최근에 마쳤는데 화재 원인이 충전 중이던 전동 킥보드로 밝혀졌습니다. 화재 당시 불은 집 안에 베란다에서 충전 중이던 전동 킥보드에서 시작이 된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요. 네. 밤사이 이제 충전 중이던 배터리의 과충전이 화재의 원인으로 지목이 됐습니다. 예. 소방당국에서는 해당 제품이 우선 KC 인증 절차를 거친 제품이긴 한데 배터리가 지난 2019년에 공급 중단 명령이 내려졌던 제품인 것 같다.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렇게 추정이 되고 있다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정밀 감식을 의뢰를 해놓은 상황이라고 소비자 설명을 했습니다. 입장에서는 KC 인증을 받았다면 사실은 안심하고 있을 텐데 맞습니다. 또 이렇게 세세하게는 또 알아보지 못하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 전동 킥보드에서 시작되는 화재가 전국적으로도 꽤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최근. 네, 맞습니다. 이제 이 화재가 발생을 하고 나서 채 한 달도 안 돼서 지난 1일이었죠. 북구의 또 다른 아파트에서도 새벽 시간에 전동 킥보드에서 불이 났습니다. 역시나 이제 밤새 충전을 하던 전동 킥보드에서 불이 시작된 건데요. 예. 이제 아파트 복도에서 충전 중이어서 집 안까지 불이 번지지는 않았지만 아파트 복도다 보니까 또 자칫 잘못하면 더 큰 불로 이어질 그러니까요.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예. 지난해 이제 전국적으로 전동 킥보드에서 시작된 화재 건수가 112건이었는데요. 1년 전인 2021년보다는 3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였습니다. 대부분 이제 전동 킥보드에 사용되는 리튬 이온 배터리가 이제 리튬 이온 배터리 과열이 화재의 원인이었는데요. 예. 이 리튬 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는 전기차에도 들어가는 배터리도 사실 리튬 이온 배터리이거든요. 네. 최근에 이제 전기차 배터리 화재 때 항상 얘기가 나오는 온도가 200도 이상 올라가는 일명 열폭주 그러면 현상. 네. 끄는 것도 힘들겠네요. 맞습니다. 거의 전기 자동차 불 붙으면 끌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맞습니다. 그러잖아요. 완전히 연소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인데 예. 킥보드 역시도 화재 진화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고 합니다. 이런 열폭주 현상 때문이거든요. 원인이 진화도 어렵고 이제 열폭주 현상 중에는 계속 불이 타고 그 정말 200도 가까이 뜨겁게 타다 보니까 네. 주변에 혹시라도 가연물, 불이 옮겨 붙을 수 있는 물건들이 있으면 이제 불이 옮겨 붙어서 화재가 더 커지는 경우도 많다고 하거든요. 좀 어떻게 안전하게 사용을 해야 될까요? 물어보니까 우선 충전은 밤새 이렇게 충전을 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곳에서 좀 하고 충전이 다 끝나면 좀 충전기를 빼서 즉시 충전을 좀 멈춰라. 그게 가장 효과적인 예방법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분들은 휴대전화도 그렇고 그냥 쭉 꽂고 맞습니다. 사용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많잖아요. 네. 그 밤에 충전시켜 놓으면 아침에 쓰면 되겠지 이런 마음인데 전동 킥보드에 한해서는 그게 아닌 거군요. 네, 그러니까 과충전 보호 회로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KC 인증을 받은 제품들은 들어가 있지만 예. 전동 킥보드라는 게 사실 길에서 운행을 하는 거다 보니까 그렇네요. 충격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떨어져 있을지 안에서 어떤 회로의 불량이 있을지를 사실은 예측을 할 수가 없는 상황들이 많아서 가능하면은 완충이 되면은 충전기를 뽑고 좀 눈에 보일 때 충전을 하는 게 가장 안전하다라고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네. 자, 그리고 어제 보도된 내용이었습니다. 네. 울산시청 공무원들이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았다고요. 네, 즉 어제 시청 1층 시민홀에 가보니까요. 정말 그 강당이 아니라 거대한 심폐소생술 교육장으로 변신을 했더라고요. 시청 전 직원이 이제 어제부터 심폐소생술 교육을 시작을 했거든요. 전 직원이. 맞습니다. 제가 이제 교육을 한다는 2시에 좀 도착을 해보니까 울산 소방본부에서도 이제 응급구조 대원분이 직접 나와가지고 이론 수업을 막 시작을 하신 상황이었습니다. 네. 사실 이제 보통의 이론 수업과 마찬가지로 약간은 좀 분위기가 가라앉아가지고 네. 그런 분위기의 수업이 계속되고 있어서 약간 좀 적극적이지 않으신 건가 하는 걱정도 사실은 있었거든요. 근데 한 30분 정도 이론 수업이 끝나고 실습 수업
교육을 시작을 하니까 분위기가 정말 180도 변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한 45분 정도가 어제 첫 타임에 교육을 받았는데 진짜 무슨 심정지 환자를 눈앞에서 발견한 것처럼 막 소리 질러서 119에 신고해달라고 도움 요청도 하시고요. 예. 어깨도 두드리시고 막 약간 숨을 헐떡이실 정도로 심폐소생술도 적극적으로 좀 진행을 해주셨어요.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12구 참사 같은 그 참사를 겪다 보니까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이 좀 대두되고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교육에 참여를 하신 것 같았습니다. 지금 울산 소방본부랑 울산시청의 계획은요. 다음 달까지 울산시청 공무원 전 직원 1,390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게 언제 어디서든 공무원들이 계신 곳에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게 하겠다. 맞습니다. 이런 다짐인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울산 안에서도 심폐소생술로 생명을 구하는 일이 자주 보도가 됐었어요. 버스 안에서도 그렇고 길 가던 어른을 고등학생들이 또 심폐소생술을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정인곤 기자도 비슷한 보도를 하셨잖아요. 네, 저도 심폐소생술로 쓰러진 사람을 구했다. 이런 미담 훈훈한 소식들 제가 한 3번 정도 전해드린 것 같거든요. 우선 제일 먼저 많은 분들이 아마 기억을 하실 것 같은데 2020년에 성남동에서 쓰러진 시민을 한 여성분이 계속 심폐소생술을 시도를 해서 호흡을 회복시키고 응급처치를 해서 구급대까지 인계를 했던 일이 있었고요. 네. 또 작년에는 방어진에서 바닷가 앞에 음식점에 쓰러진 시민을 음식점에서 식사 중이시던 여성 3분이 나와서 심폐소생술을 해서 구해드렸다는 소식도 전해드렸었고요. 가장 최근에는 이제 중구청의 한 공무원이 그 휴일날 사우나에서 쓰러진 남성을 심폐소생술로 구해냈다는 소식도 전해드렸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가장 최근에 중구청 공무원의 사례를 제외를 하면 나머지 2건의 경우 알고 보니까 이제 전문 의료진, 대학병원 간호사분들의 활약이었거든요. 예. 실제로 이제 성남동 사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수소문을 하는데 정말 오래 걸렸었는데 보도 이후 좀 한참 시간이 지나서 이제 서울의 한 대학병원 간호사분이 본가였던 울산을 찾았다가 맞아요. 우연히 쓰러진 행인분을 구조했던 사실이 알려졌었거든요. 기억이 나네요. 네. 맞습니다. 방어진 음식점 같은 경우도 제가 방어진 쪽이어서 제가 울산대학교 병원에 그 간호사분들 아니시냐 손을 바꾸고 하는 게 너무 능숙하다라고 네네. 해서 알아봤더니 이제 울산대학교 병원 간호사분들이셨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심폐소생술이 교육을 받지 않는다면은 실제 상황에서 일반 시민분들이 선뜻 나서서 하시기가 좀 어려운 게 사실이거든요. 그럼요. 특히 좀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군대에 가시거나 뭐 예비군 훈련, 민방위 훈련 이럴 때 심폐소생술 교육을 필수로 요즘은 받으시거든요. 실습도 하시나요? 맞습니다. 똑같이 실습도 하는데 아무래도 여성분들은 이런 교육 기회가 상대적으로 좀 남성분들보다 더 적으신 것 같더라고요. 현장에서 어제 이제 인터뷰를 막 그 요청을 드리면서 보니까 여성 공무원 한 분도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교육을 받게 됐다. 그래서 이제 교육을 받으니까 좀 올바른 방법을 이제 좀 알게 됐고 실제 상황에서도 한번 용기를 내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좀 교육의 중요성이 심폐소생술 같은 경우는 더더욱 큰 것 같은데 소방당국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고 나서고 있거든요. 받고 싶은 분들 따로 신청할 수도 있나 봐요? 맞습니다. 우선 교육 받고 싶은 시민분들은 가까운 소방서나 울산 같은 경우는 울산 안전체험관에 전화나 뭐 인터넷으로 편하게 예약을 하시면 교육을 받아보실 수 있고요. 또 이제 뭐 몇 명 이상의 단체 교육, 뭐 회사나 뭐 그런 곳들에서 단체 교육을 신청하라는 경우에는 소방서에서 직접 장비를 전부 챙겨가지고 현장으로 교육을 나가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심폐소생술 교육이 좀 교육의 필요성이 아무래도 큰 대형 참사를 겪다 보니까 더더욱 좀 높아지고 있는데요. 청취자분들도 한번 해볼까 하는 마음이 드신다면은 지금 한번 예약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조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평상시에 알아두시면 훨씬 도움이 되는 그런 교육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울산 MBC 보도국 정인곤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